시작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서 이것부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KG 모빌리티의 스마트폰 미러링 관련해서 소식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워낙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KG 모빌리티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댓글로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문제가 좀 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난데없는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고, 차주분들이 얼마 전까지 환호하던 회사인데 법원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는 소식도 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KG 모빌리티는 괜찮은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셨던 분들 꽤 많으셨을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교란종이라고 볼 수 있죠. 에디스 모터스인데 이 회사가 지금 KG 모빌리티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잖아요. KG 모빌리티가 에디스 모터스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에디스 모터스 근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강영건 씨는 이제 에디스 모터스와는 상관없는 인물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주가 조작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강영건 씨를 비롯한 에디스 모터스 임원진들이 기소가 됐는데, 최근에는 법원이 에디스 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 4명을 추가로 구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디스 모터스의 관계사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인수합병 전문가를 포함해 4명인 건데요. 이렇게 해서 검찰이 작년 10월에 기소한 에디스 모터스 임원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10명의 관련자들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잘 안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 에디스 모터스가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보니까 인수전 당시 계약금 있잖아요. 스마트 솔루션즈, 과거 에디슨 EV가 당시 쌍용차 인수를 추진했고, 스마트 솔루션즈 같은 회사들을 비롯해서 에디스 모터스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당시 쌍용차를 인수할 계획이었죠. 컨소시엄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꾸려진 모임, 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 에디스 모터스 컨소시엄이 305억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는데 최종 인수가 무산됐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컨소시엄 중 하나였던 스마트 솔루션즈, 옛 에디슨 EV가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에디스 모터스를 비롯한 다른 컨소시엄 업체들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금은 반환되는 게 맞잖아요. 월세나 전세를 계약할 때 계약금을 보증금 개념으로 내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거나 아니면 월세금이나 전세금에서 차감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게 인수 실패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약금 반환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일단 주어진 상황만 보면 에디슨 EV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죠. 왜냐면 이 당시 에디스 모터스 컨소시엄이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계약 해지의 원인이었잖아요. 심지어 컨소시엄이 제기한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다 패소했고요. 이미 법원은 에디스 모터스 컨소시엄한테 계약 해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판례가 되는 거라서 KG 모빌리티는 그냥 법원이 판단을 기다리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돌려받지도 못할 돈, 소송비로 돈을 들일 바에 다른 회사들은 아예 반환 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에디슨 EV가 지금 다급하긴 할 겁니다. 작년 매출이 117억 원이었는데 순손실이 760억 원에 달했고요. 부채 상환을 못해서 파산 위기도 맞았었고, 강영건 씨 때문에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올해 1분기에도 순손실만 22억 원에 달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KG 모빌리티의 계약금 30억 원을 돌려받아서 부채 상환이나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글쎄요, 힘들지 않을까요? 왜 30억 원이냐면 이 당시 컨소시엄 전체가 낸 계약금이 305억 원이고요. 이 중 에디슨 EV가 낸 돈은 30억 원 정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에디슨을 굉장히 악질로 보는 중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관련자들을 구속시킨 이유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킨 거란 말이죠. 사회적으로 혼란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긴 합니다. 에디스 모터스가 1000km를 가는 렉선 스포츠 전기차를 출시할 거고, 체어맨하고 무쏘를 전기차로 부활시킨다고 할 때, 그리고 리버보다도 못생긴 이런 예상도를 가지고 왔는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마 투자자였거나 일부 관련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많은데, 심지어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했거든요. 이 당시 인터뷰하자는 내용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에디스 모터스의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인수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였는데 2번이나 거절했단 말이죠. 결국 일부 차주들은 환호하던 회사를 검찰과 법원은 기소와 구속을 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왔다는 건데, 이쯤에서 걱정되는 건 KG 모빌리티입니다. 왜냐면 에디스 모터스를 인수하려고 하는 중이고, 최근 상황이 어떤지 보니까 사실상 이미 인수는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벌써 KG 모빌리티 자금을 들여서 에디스 모터스 공장을 재가동시키고 있더라고요. KG 모빌리티로부터 운영자금 100억 원을 빌려서 함양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요. 현재 공장 가동률은 80% 정도라고 합니다. 이미 KG 모빌리티의 에디스 모터스 정상화 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군산 공장은 KG 모빌리티 인수 이후에 재정비를 하고 나서 빠르면 9월부터 재가동할 계획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굉장한 노다지거든요. 현대차가 의외로 전기버스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고,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전기버스는
최근 국가 보조금만 9천만원, 많게는 1억 원까지도 나옵니다.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인과 동시에 현대차라는 거대 기업의 견제도 다소 약한 시장이란 거죠. KG 모빌리티가 점유율 20%만 가져갈 수 있어도 충분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부품 국산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이쪽을 굉장히 많이 고심해야 할 겁니다. 이미 에디스 모터스가 중국산 버스를 조립하면서 국산으로 둔갑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걸 빌미로 지자체 도움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순간 KG 모빌리티도 분명 타격일 거라서 KG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산 부품 비율을 크게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게 KG 스틸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생산한 철강 제품을 연계시켜서 협력사화하는 작업이 빨리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KG 모빌리티랑 현 에디스 모터스 공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협력사들까지 어떻게 먹여 살릴지를 생각하면 답은 금방 나올 겁니다. KG 스틸이 생산한 철강을 현재 부품을 제공해주는 협력사에 납품하고, 이 부품을 KG 모빌리티랑 에디스 모터스에 납품하는 거죠. 에디슨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지역경제 발전이 아니라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분명 보조금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가 살벌할 겁니다. 배터리팩까지는 이해합니다. 이미 비아디랑 협력 관계이기도 하면서 현대차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중국산 배터리 채용을 늘리는 추세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차체나 다른 부품들은 국내 생산 및 개발 제품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들 세금이 보조금으로 쓰이는데 이 정도 노력은 당연히 해야겠죠. 이러면 이제 최근까지 있었던 KG 모빌리티의 고전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에디스 모터스 공장 정상화에 벌써 100억 원이나 들어갔다고 하고, 인수하는 데에도 수백억 원이 들어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잠시 소강 상태인 거죠. 어차피 출시 예정인 신차도 올해는 토레스 전기차밖에 없고 내년부터 많을 예정이니까 재정비 기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긴 한데,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냉정합니다. 내년까지 있는 공백기를 그냥 이대로 보내면 타격이 클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슈가 없는 건 아닙니다. 토레스 전기차도 출시를 보름 정도 앞당겨서 11월 1일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 그 전에는 미러링 기능 업데이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더라도 지금부터 최소 3개월 정도는 이슈가 없다는 건데, 공백기가 너무 긴 건 아니냐는 거죠. 솔직히 렉선 라이너 페이스리프트랑 티볼리 페이스리프트는 이슈가 될 수 없는 이슈였습니다. 원래 해야 하는 거였는데 이제서야 했을 뿐이죠. 그러면 적어도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미러링 업데이트 이슈가 있기 전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소비자들하고 소통이라도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끔 이런 댓글이 달리긴 합니다. 나는 미러링 기능 쓰지도 않는데 왜 그리 난리들이냐고요. 그런데 이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인 거고요. 이미 절대 다수가 미러링 기능을 원하고 있고, 다른 차종들은 미러링 기능이 되는데 KG 차들만 안 된다는 건 여기서부터 이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본인 편하다고 미러링 기능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회사한테도 너무 무책임한 옹호를 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당연히 KG 입장에서도 걸어야 할 의견이고요. 저희도 이슈 소강 상태를 좀 없애기 위해서 생각을 했던 게 인터뷰였습니다. 박재순 회장이나 KG 모빌리티를 대표할 만한 관계자가 분명 있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이라던가, 앞으로 어떤 신차가 언제 어떻게 나올 거고, 지금까지 알려진 신차들 외에 어떤 걸 준비 중인지 인터뷰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슈가 없는 동안에는 적어도 말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와 논란, 그리고 불만은 안 생길 거잖아요. 자동차 시장은 소식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전자 제품은 1년에 한 번만 흥행하면 되는 영화 같은 거고요. 자동차는 매주 소식이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신차가 매주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라서 이쪽으로도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이건 심지어 돈도 안 되는 일이고, 소비자들이 가장 환호했던 지난 몇 개월을 생각해봐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사실 왜 망설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를 잘 보내야 내년에 연달아 출시될 신차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커질 거라서 올해를 부디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